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호 기술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암호 기술을 구현할 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암호에 사용되는 키를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 칩에 탑재할 것인가 하는 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했을 경우에는 디버거나 역 어셈블러 등을 통해서 쉽게 암호 키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하드웨어 칩에 구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디패킹이라든가 마이크로 프로빙 기술을 통해서 칩 안에 들어있는 키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디패킹이나 마이크로 프로빙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 칩이 소모하는 시간이나 전력량 아니면 그 칩이 방사하는 전자파 등을 분석해서 키 값을 뽑아내는 사이드 채널 어택도 개발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실제로 암호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패딩을 붙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패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패딩을 쓰면 안 되고요. 안전성이 증명된 OAEP라는 기술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러한 암호 기술들이 네트워크 보안 제품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전자 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까지 다양한 암호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보안전자 메일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여태까지 배운 암호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다양한 암호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트립 암호, 대칭키 암호, 공개키 암호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해쉬 암호나 전자 서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칭키 암호는 A와 B 두 사람이 비밀 통신을 하기 위한 암호 기술이고요. 그런데 대칭키 암호의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똑같은 비밀번호, 똑같은 키를 사전에 나눠 가져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키 암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화 키는 공개해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고 복호화 키는 자기 자신만이 비밀리에 간직함으로써 대칭키 암호의 키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쉬 함수는 암호에서 쓰이는 압축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 서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기 서명 또는 도장 등의 역할을 인터넷이나 컴퓨터상에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칭키 암호나 공개키 암호는 암호화를 통한 어떤 비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고요. 해쉬 함수는 데이터 무결성 또는 메시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 전자 서명 기술은 신분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 이 밑단에는 키 관리라고 해서 공개키의 경우에는 과연 자물쇠에 해당하는 공개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공개키가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전자적인 인감증명서 발급 및 관리 기능을 키 관리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이 이 모든 정보보호 서비스의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암호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네트워크 보안 제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전자 메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선 보안 전자 메일이 갖춰야 될 시큐리티 요구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메일 보안을 위해서는 먼저 그 메일의 내용을 남들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밀통신, 기밀성 기능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또한 편지가 송신되는 중간에 내용을 위변조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메시지 무결성 또는 메시지 인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발신자가 갑돌이가 맞는지, 편지 봉투에 누구누구가 보낸다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후에 또는 받은 후에 받은 사실을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인 방지 기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안전자 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야, 그 보안전자 메일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과연 정말로 그 내용이 중요하면 그것을 전자메일을 통해서 굳이 보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보안전자 메일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카드 고지서나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증명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을 전자정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실제 보안전자 메일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인터넷 증명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현재 전자정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인터넷 증명서의 형태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 예제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자문서가 보안전자 메일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배달되게 됩니다. 이 문서 형태는 몇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맨 위에는 그 전자문서의 문서 확인 번호가 붙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2차원 바코드가 붙는데요. 이 2차원 바코드는 무엇이냐면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린 전자 서명을 바코드 형태로 대체해서 그것을 주민등록등본 하단에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등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이 문서 전체를 스캐너를 통해서 읽어드리면 이 바코드 부분이 전자 서명으로 바뀌어서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우측 상단에 복사 방지 마크가 붙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것을 칼라 복사해서 쓰면 안 되니까 복사 방지 마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칼라 복사를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서 원본이라는 마크가 흐릿하게 인쇄가 돼서 이게 복사한 것인지 진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안전자 메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안전자 메일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SMTP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Simple Mail Transport Protocol의 약자고요. 이것은 TCP/IP 기반 네트워크상에 있는 서버 간의 편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간의 편지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프로토콜이고요. 단 이것의 제약은 7비트 길이를 가진 텍스트, 그러니까 ASCII 코드의 전송만을 허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SMTP라고 해서 Extended SMTP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SMTP의 배달 확인 기능, 등기 우편 같은 거죠. 메시지 크기 제한 기능, 그 다음에 전송 중 끊어진 편지에 대한 재전송 기능 등이 추가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change라고 해서 MIME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SMTP는 ASCII 코드의 전송만을 허용하는데요. MIME은 영어 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들까지도 전자우편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또한 POP3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은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버전 3의 약자고요.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나의 이메일 서버로 편지를 보냈을 때 내가 그것을 실제 읽으려고 하면 그 서버에 있는 편지를 나의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프로토콜을 POP3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또한 Interactive Mail Access Protocol이라고 해서 IMAP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POP3처럼 서버에 있는 편지를 내 데스크탑 PC에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을 얘기합니다. POP3와 IMAP이 다른 점은 POP3 프로토콜은 서버에 있는 편지를 내 PC로 가져올 때 서버에 있는 편지는 삭제한 후에 그것을 내 데스크탑 PC로 가져오지만 IMAP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배달된 편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서버에 있는 메시지를 마치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편지처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POP3보다는 좀 더 개선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인코딩, 디코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메일 인코딩은 8비트 정보를 7비트 영문 ASCII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또한 디코딩은 7비트의 영문 ASCII 코드를 다시 8비트로 바꾸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전자 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크게
포맷 프로토콜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맷 프로토콜은 우리가 메시지의 편지지를 작성하는 어떤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편지 봉투를 작성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실제로 편지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 하는 것과 실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지요. 먼저 이메일 프로토콜들을 포맷 프로토콜과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에 따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맷 프로토콜에는 제일 기본적인 RFC822 프로토콜과 MIME, PGP, PEM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PGP, PEM 프로토콜은 보안 전자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에는 SMTP, ESMTP, POP3, IMAP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나 포맷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부터 살펴보면 내가 실제로 편지를 보내면 그것이 서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편지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편지가 일단 전송이 돼야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SMTP 프로토콜입니다. SMTP 프로토콜 사용해서 나의 편지 서버로부터 다른 상대편의 서버로 편지가 전달되면 상대방이 그 편지를 데스크탑 PC, 노트북 PC로 가져와서 읽어드려야 되지요. 그때 활용되는 것이 POP3나 IMAP 프로토콜입니다. 또한 포맷 프로토콜은 다음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메시지 프로토콜에는 MIME이나 X400 프로토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MIME에 RSA 시큐리티사에서 나온 PKCS라는 보안 표준이 적용된 보안 전자메일 표준이 SMIME입니다. 그리고 MIME에 PEM 또는 PGP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것이 PGP MIME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널리 쓰는 보안 전자메일 프로토콜에는 PEM과 PGP라는 것이 있습니다. PEM은 Privacy Enhanced Mail의 약자고요. PGP는 Pretty Good Privacy의 약자입니다. 이 PEM과 PGP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M은 IETF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보안 전자메일 표준입니다. 그리고 PGP는 필립 짐머맨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토콜이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일단은 PEM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메시지를 허용하지 않지만 PGP는 익명의 메시지를 허용하고요. PEM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구현이 어렵지만 PGP는 개인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이 매우 용이합니다. 물론 보안성은 PEM이 PGP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실제 현재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PGP고요. 이것 외에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PEM은 일반적인 중앙 집중화된 PKR 방식을 사용하지만 PGP는 분산화된 PKR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키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PGP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짐머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NSA란 보안국이 실제 전 세계의 우편을 감청하고 있다, 도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은 에셜런 프로젝트라는 것을 가동을 해서요. 에셜런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전 세계 통신망의 70% 이상의 데이터를 도감청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머만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도 이런 어떤 에셜런의 도감청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 전자메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보안 전자메일 시스템을 본인 스스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 짐머만이 중앙 집중화된 PKI를 쓰지 않고 분산화된 PKI 구조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중앙 집중화된 PKI 구조를 쓰면 그것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산화된 어떤 중앙 정부가 필요 없는 PKI 구조를 사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많이 쓰이는 보안전자 메일로 PGP, PEM 또 SMIM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PGP와 SMIM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IM이나 PGP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표에서는 오픈 PGP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같지만 기본적으로 인증 방식이 있어서 PGP는 분산화된 PKI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SMIM은 특별히 어떠한 PKI, 어떠한 서티피케이트 포맷을 따르라고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서명 알고리즘이나 해쉬 알고리즘 등은 기본적으로 SMIM이나 PGP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실제로 이러한 PGP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PGP는 어떠한 내용을 안전하게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밀통신을 위한 혼합 암호 기술과 그리고 메시지 인증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복습하는 의미에서 혼합 암호 기술과 전자서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통신, 혼합 암호통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GP에서 사용하고 있는 혼합 암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그림입니다. 혼합 암호 통신의 기본 골자는 문서의 길이가 큰 데이터는 대칭키 암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 또는 복호화시키고요. 그 대칭키 암호에 사용되는 키는 공개키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전송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PGP 같은 경우에 먼저 PGP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유럽 표준 대칭키 암호 기술과 RSA 공개키 암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데아와 RSA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비밀 통신하는지 보여드리면, 먼저 데이터는 이데아라는 암호 기술을 통해서 암호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키는 RSA 공개키 암호를 통해서 받는 사람, 을순위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킵니다. 이것을 수신한 을순위는 일단 암호화된 키를 RSA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데아 키가 나오면 이것을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입력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혼합 암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해시 함수를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서명은 어떤 공개키 암호 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키 암호 방식과 다른 점은 개인 키를 통해서 서명문을 생성하고 검증은 공개된 공개키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서명할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해시 함수, 어떤 압축 함수를 통해서 압축을 시키고요. 그것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 갑돌이의 개인 키,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서명문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명할 메시지와 서명문이 수신자, 을순위에게 도착을 하면 먼저 전자서명 값을 RSA 서명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내는 사람, 갑돌이의 공개키를 입력해서 해시 값을 복원하고요. 이 복원된 해시 값이 원래의 메시지를 압축한 해시 값과 다른지 같은지를 비교함으로써 전자서명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시 함수를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입니다. PGP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런 혼합 암호 기술과 전자서명 기술을 동시에 구현을 해놓았는데요. 실제 PGP에서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보다 조금 복잡해졌지요. 먼저 문서가 입력이 되면 PGP에서는 MD5라는 해시 함수와 RSA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전자서명을 생성을 합니다. 전자서명을 생성한 다음에 그 전자서명에 대해서 평문과 함께 어떤 압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서는 집이라고 써놨는데요. 압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킨 후에는 여기 이데아와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서를 암호화시키게 되지요. 여기서 KM은 문서를 암호화시키기 위해서 랜덤하게 생성한 비밀키가 되겠습니다. 이 비밀키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를 사용해서 수신자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 베이스 64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전자서명, 압축,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한 문서를 전자메일의 메시지 포맷에 맞게끔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PGP에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과 전자서명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들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KI라는 공개키의 공개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강좌에서 공개키 암호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공개키가
누구 것인지 공개키를 다른 사람 걸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공격자가 다른 사람의 공개키로 A라는 사람의 공개키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개키가 실제로 누구의 것인가를 증명해주는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개키 인증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키와 공개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의 공개키를 Certificate Authority 또는 Registration Authority라는 기관에 가져가면 이 기관에서는 이 공개키가 실제로 누구의 소유다라고 하는 전자적인 인감증명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Certificat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Certificate는 그러니까 전자적인 인감증명서는 디렉토리 서버라고 하는 LDAP 서버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보관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터넷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각 사용자의 어떤 공개키와 그 다음에 그 공개키에 대한 전자적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상태 정보가 같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 정보는 이 공개키가 현재 유효한지 아니면 언제를 기점으로 폐지됐는지 등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이런 어떤 사용자의 공개키를 내가 문서를 보내려고 하는 아니면 전자서명을 검증하려고 하는 상대편의 공개키를 게시판으로부터 가져오고자 할 때는 먼저 상태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인증서를 읽어와서 이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공개키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실제 그 공개키, 그 상대편의 공개키를 활용해서 공개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개키 관리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음의 그림은 PEM, Privacy Enhanced Mail에서 사용하는 중앙 집중화된 형태의 공개키 인증 방식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것은 각각의 사용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키와 그것에 해당하는 자물쇠, 공개키를 갖고 있게 되지요. 그럼 좀 전에 이 공개키가 실제로 누구의 소유주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사용자들은 자신이 속한 구청에 가서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어떤 인터넷상에 구청이 있겠지요. 그럼 구청에 가서 이 자신의 공개키가 자신의 소유가 맞다라는 전자적인 인감증명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감증명서에는 이런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에 도장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그 구청에도 역시 자신의 그 공개키와 개인키가 존재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각 사용자의 공개키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구청, 각 동네 구청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자서명 생성 키 및 그것에 해당하는 공개키가 실제로 이 구청의 것이 맞는지를 또 확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떤 동네 구청보다 좀 더 상위의 기관이 자신의 어떤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지고 동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키와 공개키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2단계의 그 공개키, 중앙 집중화된 공개키 인증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것이 개인의 사용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위치한 것이 공인인증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맨 상위에 있는 것이 루트 CA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부 산하의 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이 루트 CA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PGP를 개발한 필립 짐머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이 중앙에 어떤 인증서를 발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정보들을 관리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빅브라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짐머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중앙 집중화된 PKI 구조가 아니라 좀 분산화된 어떤 특이한 PKI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GP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산화된 그 PKI 구조입니다. PGP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PKI 구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신뢰하는 친구의 친구는 역시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PGP의 PKI 시스템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것을 Web of Trus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랑 친한 친구, 저랑 그 면식이 있는 친구 A와 B에 대해서 저의 개인 키, 공개 키를 가지고 A와 B라는 제 친구의 공개 키에 대한 인증을 해줬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A와 B라는 사람은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C라는 친구에 대해서 공개 키, 개인 키에 대해서 인증을 해줬습니다. 또 이 C라는 친구는 또 자기 자신의 친구인 어떤 해피데이라는 사람의 키를 시간이 흐른 후에 인증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에스킴이란 제가 해피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전자서명을 받았다고 하면 저는 AB라는 친구를 신뢰하고 AB라는 C라는 친구를 신뢰하고 C라는 친구는 해피데이라는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해피데이가 보낸 전자서명 역시 제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PGP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분산화된 PKI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분산화된 PKI 구조에서는 누구든지 CA가 될 수 있고 또한 누구든지 그 CA의 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디 기반, 개인의 아이디만을 가지고 메시지 암호화 복호와 전자서명 검증을 할 수 있는 아이디 기반의 전자서명도 나와서 실제로 업체에서 많이 제품화돼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안전자 메일로는 PEM, PGP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PEM은 IETF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지만 PGP는 필립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차이점은 PEM은 중앙화된 일반적인 CA 구조를 갖는 PKI 형식을 쓰고요. PGP는 개인이 CA가 되는 분산화된 키 인증 구조를 갖습니다. 실제 PGP가 동작되는 절차를 보면 MD5라는 해시 함수나 RSA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통해서 메시지에 대한 전자서명을 행성을 하고요. 이것을 압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압축한 후에 대칭키 암호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한 혼합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서를 암호화시킵니다. PGP의 공개키 인증 구조는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eb of Trust라고 해서 일반 개개인이 CA가 될 수도 있고 그 CA의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 분산화된 PKI 구조를 갖습니다. PEM, Privacy Enhanced Mail은 이와는 반대로 중앙 집중화된 CA를 갖는 PKI 구조를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첫 번째 기술로 보안 전자 메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SSL, 웹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